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명리 이야기 주제는 12운성 욕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의 작용은 어쨌든 어떤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정의 단계가 들어가죠. 조정 단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런 관계를 볼 때는 보통 십용수 욕지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욕이든지 그다음에 경이 오해 욕을 이렇게 타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천간에 앉아 있는 경우도 뭐 욕을 하지만은 계절적으로 그죠? 뭐 자월의 간목이든지 뭐 올해 경험이든지 요런 관점으로서 보든지 간에 요러한 작용들은 대략 이 천간의 작용이 욕을 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작용에서의 불안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과정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생기는가를 관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수업에서 했던 영상 보여드리면서 참고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집어서 설명하는 수업 영상이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욕지는 그죠. 우리 앞전에 했던 거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십용성은 사실은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뭔가 뭐 수화관계고 수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는가가 십용성 보는 요체가 되죠. 그 안에서는 이제 목금이 저절로 존재하니까 목금의 그런 관계를 보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수화가 제일 큰 축을 이루거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음양 간의 관계이고 음양의 관계, 식간 관계에서 음양의 관계성을 보는 거 이게 막 제일 핵심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음과 양이 각각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욕지에서 관점을 보는 거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화 관계로 기준을 해보자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자의 욕지를 탔다 말이죠. 그 다음 경금이 오의 욕지를 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욕지를 탄 양간들이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음간들은 인신사에서 욕을 타거든. 그래서 음간들도 똑같은 논리인데 일단 양간만 본다면 욕지가 된다는 욕지는 우리가 봐야 될 때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성숙해가는 단계에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 했거든요. 불안정한 상태고 불안정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제일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기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요 계절에서 절기를 나눈다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요거는 뭐의 관계로 보느냐 하면 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들 다 갈등한다. 수화 때문에.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것이 신이 아니고 갑입니다. 간목이라는 게 자에서 욕을 탄다는 거는 자기가 이 수에 대한 작용을 갖다 끌고서 올라가려 하니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냐 하면 금의 관계가 있으니까 금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유동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죠? 이 수가 쉽게 움직이는 상태가 못 되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이 정화가 금을 이루어 낸 이 관계가 있고 그러면 개수라는 것은 금을 변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또한 정화는 개수와서 맞닥뜨리는 작용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이거의 관계성을 왔다리 하겠죠. 그죠?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 정은 이제
이 금을 이룬 것을 포기를 하게 되거든.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수가 점차 목을 따라서 가게 되는 작용을 통해서 갑이 여기서는 관대를 타고 장생하고 하는 관대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근록이나 제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면에는 욕지라는 이 이면에는 전부 다 수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다 갈등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게 암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나서 절기를 놓고 뭘 보느냐 하면 인간이 이루어난 자리에서는 정계죠, 그죠? 요 정계는 뭐냐면 음이기 때문에 뭐를 이룬 거, 개수는 갑을, 정화는 경금을 이루어 놓은 생산에 대한 것들이 두 개가 여기에서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지. 똑같아 봐, 이것도. 근데 요거는 기세거든. 그러니까 병화와 임수는.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여기서 욕을 타는 이유는 수의 작용이 여기서 떨가내고 임수죠. 떨가내고 화를 피우는 안 하느냐가 여기서 묘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네. 결정이 된다. 그거에 작용해서 수와의 관계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늘리는 관계가 맞아. 똑같아. 다 똑같아.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아다니면 여기를 가지고 뭘 본다고 소화목금의 기준점을 자꾸 보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되나 안 되나의 상황을 판단하거든.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뭐 이런 것들을 절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욕지가 양간들이 욕지가 거기 써가지고 있는 욕지들을 보면 다 이거에서 의해서 있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화가 뭐냐면 스스로가 일어서서 펼쳐내느냐의 기고, 이거는 펼쳐내는 것은 주로 무엇의 작용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목작용.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가 임수가 계속 와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에 관련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느냐면 금작용이 여기서는 임수가 왔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임수가 사해가지고 끊어내느냐 안 끊느냐, 그 말은 금의 작용을 변화시키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수화바 보는 게 아니고 목금의 모양도 따져서 봐야 되는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지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묘월의 병화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춘분을 지나가면서 병화가 자기 자신을 수에 관련된 거죠. 내가 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이겨내는, 극복해 나가는, 혹은 조절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네,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 관계에서, 욕지라는 이 관계에서 이제 계절에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 6월에 임수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아래 내려가는 기세가 얼마나 더 많아졌느냐. 안 그러면 금으로부터 화기를 받아가지고 왔던 인성의 작용이 얼마나 더 강하느냐.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요 기준점으로서 본다고. 그거의 기준점이 있는 거에서가 이 욕지가 되죠. 이게 전부 다 이 수와의 관계거든. 다른 것도 다 똑같아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인간도 또 잘 보면